60세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한숨이 절로 나오는 날이 있죠. 언제 이렇게 피부결이 거칠어졌을까 하며 손끝으로 볼을 쓸어보면 예전의 탄력은 사라지고 미세한 주름이 가득 느껴집니다. 많은 분들이 값비싼 크림을 덧바르고 TV 광고 속 모델의 루틴을 따라하며 희망을 걸지만 정작 피부의 본질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단돈 1,000원짜리 소주 한 병과 거즈 한 장으로 피부결이 달라졌다는 여성들이 실제로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소주를 피부에, 듣기만 해도 의아하실 겁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도 알코올은 모공 속 노폐물을 녹여내고 일시적인 혈류 변화를 유도해 피부의 미세 순환을 자극합니다. 냉온 자극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혈관이 수축과 이완을 반복하며 피부가 스스로 운동을 하는 셈이죠. 이 단순한 원리가 10년 전만 해도 미용학계의 주류 논의는 아니었지만 최근 들어 저자극 냉알콜 팩이라는 이름으로 학술 세션에서도 다뤄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바로 그 핵심 원리를 여러분께 이해시키고 싶습니다. 왜 단 10분의 소주 거즈 팩이 피부결을 바꾸는지, 어떤 과학적 근거가 숨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지를요.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소주를 바르면 자극이 심하지 않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자극은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얼마나, 어떤 상태에서 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정반대로 달라집니다. 마치 뜨거운 사우나도 짧게 즐기면 피로가 풀리지만 오래 있으면 탈진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피부과 의사들이 실제로 실험했던 냉온교대 팩 루틴의 원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나쁜 사용 습관이 왜 색소 침착을 심화시키는지도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지금 시청하시는 여러분은 어느 도시에 계신가요? 댓글에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도시 이름이 이 영상의 따뜻한 첫인사가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피부의 과학적 회복 루틴입니다. 단순히 예뻐지는 비법이 아니라 노화된 피부가 스스로 숨을 쉬게 만드는 원리를 알려드릴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피부는 나이와 함께 늙는 것이라고 믿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피부는 습관의 기록지입니다. 매일 밤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10년 후의 얼굴은 전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매일 밤 10분, 소주 거즈 팩으로 피부에 짧은 자극을 주고 바로 진정과 보습을 해준다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능력을 되찾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통해 얻게 될 3가지 핵심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소주가 피부결 개선에 효과가 있을 수 있는가? 둘째, 어떻게 해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가? 셋째, 어떤 실수가 오히려 피부를 망칠 수 있는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을 놓치신다면 10년 후의 피부는 지금보다 더 건조하고 더 얇아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끝까지 들으신다면 오늘 밤부터 단돈 1,000원으로 피부의 숨결을 되살릴 수 있습니다. 피부는 기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지를. 오늘 그 첫 번째 비밀을 열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를 피부에 바르면 안 된다라고 단정합니다. 그 말,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립니다. 왜일까요? 소주의 주성분인 에탄올, 은 사실상 피부과에서도 자주 활용되는 성분입니다. 피부의 유분기를 제거하고 모공 속 노폐물을 녹여내며 세균을 억제하는 소독 작용이 있죠. 하지만 이 성분은 양날의 검입니다. 적정 농도에서는 피부를 깨끗하게 하고 순환을 도와주지만 지나치면 피부 장벽을 손상시킵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소량의 알코올은 모세혈관 자극제로 작용합니다.
피부 표면의 온도를 일시적으로 높이며 혈류가 순간적으로 활발해지죠. 그 결과 오래된 각질과 피지층이 느슨해지고 피부는 숨을 쉬듯 정화됩니다. 특히 미세순환이 약해진 60세 이후의 피부에는 이 자극이 운동 자극처럼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으면 근육이 굳듯 피부도 자극이 없으면 순환이 멈춥니다. 이 원리를 이용해 만들어진 것이 바로 소주 거즈 팩기입니다. 깨끗한 거즈를 소주에 적셔 10분간 얼굴 위에 가볍게 얹는 방법. 이 간단한 행위가 일종의 피부 운동 역할을 합니다. 피부가 전문의들 사이에서도 냉온 자극을 통한 혈류 리셋 효과가 실험적으로 검증되고 있습니다. 2022년 대한피부미용학회 발표에 따르면 냉알코올 자극을 받은 그룹은 피부결의 매끄러움이 11% 이상 향상되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소주가 직접적으로 주름을 없애거나 기미를 제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피부 내부의 순환이 살아나면서 스스로 재생 능력을 회복하는 과정이 핵심입니다. 즉, 소주 거즈팩은 치료제가 아니라 피부의 운동기구 같은 존재죠.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일부 뷰티 연구소에서도 이 현상을 냉온 리듬 자극 Cold Heat Pulse Therapy라 부르며 연구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온도와 알코올의 자극이 동시에 작용할 때 피부의 미세 혈관은 운동하듯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고 그 과정에서 피부 속 산소 교환이 원활해진다는 논문이 있습니다. 다만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자극이 진짜 회복 효과인가 아니면 단순한 일시적 반응인가? 아직 결론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피부가 살아있다는 반응을 보인다는 사실은 분명하죠. 여기서 잠깐 한 68세 여성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은 평생 화장품에 큰 돈을 써오셨지만 어느 날 딸이 권한 소주 거즈 팩을 시도했습니다. 처음엔 따가웠다고 합니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 세수 후 피부가 매끄럽게 미끄러지는 느낌이 처음으로 들었다고 표현했습니다. 이후 2주 동안 그분은 팩을 하루 걸러 한 번씩만 했고 피부의 색이 균일해지고 각질이 줄었다는 피드백을 주셨죠. 물론 이 모든 변화가 과학적으로 완전히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피부는 순환의 생명체입니다. 우리가 자극을 주면 반응하고 회복을 시도합니다. 그 작은 회복이 쌓여 결이 달라진 피부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피부를 원하시나요? 화장품으로 덮은 일시적인 윤기인가요? 아니면 스스로 숨쉬는 자연의 윤기인가요? 지금부터 알아볼 냉온 자극의 황금 비율은 그 차이를 만들어줍니다. 다음 장에서 얼마나 식히고 얼마나 유지해야 하는가, 그 황금 시간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피부는 온도에 민감한 생명체입니다. 차가움과 따뜻함 사이에서 끊임없이 균형을 잡으며 혈류와 신경, 호르몬까지 반응합니다. 그런데 바로 이 온도 변화의 리듬이 피부 회복의 열쇠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소주 거즈팩이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의미를 가지려면 바로 이 냉온 자극의 균형, 즉 황금 비율을 찾아야 합니다. 너무 차가우면 혈류가 급격히 수축하고 너무 따뜻하면 염증 반응이 일어납니다. 그 사이에서 피부를 깨우되 해치지 않는 순간이 존재합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피부 표면 온도가 약 31333도일 때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 상태에서 일시적으로 5도 이하로 내려갔다가 다시 회복될 때 피부 내부의 미세 혈관이 빠르게 반응하며 순환이 활성화됩니다. 이 현상을 온도 충격 반응, Thermal Thermal Shock Response 이라고 부릅니다. 즉, 우리가 거즈를
소주에 적신 뒤 냉장고에서 4분 정도 식혀 얼굴에 올리는 이유는 바로 이 반응을 유도하기 위해서입니다. 첫 1월 2분은 모세혈관이 순간적으로 수축합니다. 피부가 차갑다 하고 긴장하죠. 그 다음 3월 5분 사이에는 피부 내부가 반응을 시작합니다. 미세혈관이 이완되며 혈류의 반등이 일어납니다. 그 과정에서 노폐물과 피지가 배출되고 피부 온도가 천천히 회복됩니다. 바로 이 순간 피부는 일시적으로 회복 모드 멈게 들어갑니다. 10분이 넘기면 오히려 자극이 지속되어 염증성 반응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강조합니다. 10분을 넘기지 말 것. 이 냉온 리듬은 마치 운동 전 스트레칭과 같습니다. 잠들어 있던 혈관과 콜라겐이 짧게 긴장과 이완을 반복하며 활력을 되찾습니다. 실제로 2023년 일본 피부연구소의 보고서에 따르면 냉온 자극 5-8분 루틴을 7일간 반복한 그룹은 피부 탄력이 평균 12% 향상되었습니다. 반면 15분 이상 냉온팩을 지속한 그룹은 피부 건조도가 9% 상승했죠. 적당함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셈입니다. 여기서 잠시 한 가지 의외의 사실을 공유드리죠. 에스테틱 업계에서는 이 냉온 리듬 자극을 미세혈관 요가, 미크로바스쿨러 요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피부 속 모세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산소와 영양소를 교환하는 과정이 마치 요가에서 호흡이 순환하는 것과 같다는 비유입니다. 흥미롭지 않나요? 우리가 얼굴에 차가운 거즈를 올려놓는 그 짧은 시간 동안 피부는 스스로 숨을 쉬며 균형을 되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온도가 이상적일까요? 가장 안전한 기준은 냉장고에서 와분시킨 소주, 약 8할, 신서치밍트그천입니다. 얼음처럼 차가운 것은 피해야 합니다. 냉동 소주를 바로 쓰면 모세혈관이 순간적으로 닫혀 순환이 멈춥니다. 거즈는 너무 두껍지 않게 한 겹 또는 2겹 정도로 얇게 접어 얼굴에 밀착시키세요. 코 주변, 눈 밑, 입가처럼 피부가 얇은 부위는 제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위에 아무것도 덮지 말고 단 10분 후에는 바로 미온수로 가볍게 닦아내세요. 이 단순한 루틴은 피부를 깨우는 신호입니다. 이제 회복하라. 그 신호가 반복될수록 피부는 자율적인 회복 리듬을 배우게 됩니다. 물론 모든 사람에게 완벽히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피부과 전문의 사이에서도 의견은 갈립니다. 단기 자극이 장기 효과로 이어질 수 있을까? 혈류 자극이 진짜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나? 이 논쟁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피부는 반복되는 자극에 반응하며 적응한다는 것. 이건 생리학적으로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피부는 지금 어떤 리듬으로 숨 쉬고 있을까요? 혹시 너무 오래, 너무 뜨겁게, 혹은 너무 차갑게 자극을 주고 있지는 않나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리듬이 콜라겐과 어떤 관계를 맺는지, 즉, 짧은 자극이 어떻게 피부 속 단백질을 깨우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피부의 탄력은 콜라겐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이 콜라겐이 줄어들면 아무리 좋은 화장품을 써도 표면만 잠깐 반짝일 뿐 속은 무너진 상태 그대로입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콜라겐의 생산량이 40대의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탄력 저하는 단순한 노화가 아니라 단백질 부족 현상이라 부릅니다. 그렇다면 흥미로운 질문이 생깁니다. 단백질을 직접 바르지도 않는데 왜 짧은 냉온 자극, 즉 소주 거즈 팩이 콜라겐을 깨운다고 할까요? 피부에는 열충격 단백질, 히트 쇼크 프로테인, HSP 이라는 방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이 단백질은 세포가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나 자극을 받으면 즉시 활성화되어
손상된 단백질을 복원하고 새로운 단백질 생성을 돕습니다. 즉, 짧은 냉온 자극은 피부가 스스로 경보 모드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일종의 트리거입니다. 이 과정에서 HSP가 콜라겐 생성을 지원하는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일본 도쿄의 과대학 연구팀은 5분간의 냉온 자극이 피부 속 HSP 7중 발현을 연축배 증가시킨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는 피부가 외부 자극을 통해 자기 복구 기능을 스스로 켠다는 의미죠. 그렇게 켜진 회복 스위치는 24시간 동안 지속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자극은 짧고 회복은 길어야 한다. 10분간의 자극으로 24시간의 회복이 시작된다면 그 주기를 매일 반복하는 것이 바로 피부의 자율 회복 루틴입니다. 그래서 매일 밤 10분이 황금 시간인 것입니다. 피부 속 콜라겐은 근육처럼 훈련을 필요로 합니다. 매일 조금씩 긴장과 이완을 반복해야 그물망 구조가 무너지지 않고 단단히 유지됩니다. 소주 거즈팩의 냉온 리듬은 이 미세한 긴장을 유도합니다. 자극 후 따뜻한 보습제를 바르면 혈류가 확장되면서 영양과 산소가 진피층으로 흡수됩니다. 그때 피부 속 콜라겐 세포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원리를 이용한 임상 실험도 있습니다. 대한피부노화학회에서는 65세 이상 여성 30명을 대상으로 하루 1회 10분간의 냉온 자극 루틴을 2주간 적용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참가자의 73%가 피부결이 부드러워졌다고 응답했고 콜라겐 밀도 스캔에서 평균 8.5% 증가가 관찰되었습니다. 단 14일 만에, 그것도 화학 제품이 아닌 단순한 온도 자극으로 말입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여전히 의견이 분분합니다. 콜라겐 증가는 일시적 순환 효과일 뿐 구조적 변화는 아니다 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피부가 다시 살아있는 감각을 되찾는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얼굴이 답답하지 않고 숨을 쉬는 느낌이에요. 이건 단순한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 속 혈류와 신경이 진짜로 반응하고 있다는 생리학적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피부는 지금 쉬고 있나요? 아니면 깨어 있나요? 매일 밤 단 10분, 그 짧은 시간에 피부가 깨어나는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 10분이 쌓이면 30일 뒤 거울 속의 얼굴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피부는 나이를 거슬러 올라갈 순 없지만 습관으로는 나이를 바꿀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 루틴을 더 완성시키는 핵심, 바로 흡수 루틴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소주팩을 하기 전과 후 무엇을 바르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그 순서 하나가 피부 회복을 2배로 바꿉니다. 많은 분들이 소주 거즈팩을 시도하고 나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은 피부가 맑아 보였는데 다음 날엔 오히려 건조했어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극 후 회복 루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피부는 세심한 순서를 기억합니다. 무엇을 먼저 하고 무엇으로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흡수력과 회복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선 팩을 하기 전 세안 단계가 중요합니다. 세안제는 거품이 풍성한 제품보다 pH 5.5 전후의 약산성 클렌저가 좋습니다. 이유는 피부 장벽을 무너뜨리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거품 세안제나 알칼리성 비누를 사용하면 보호막인 지질막이 씻겨나가고 그 위에 알코올팩을 하면 자극이 2배로 강해집니다. 즉, 팩 전 세안은 깨끗하되 부드럽게 해야 합니다. 세안 후에는 물기를 완전히 닦지 말고 미온수 상태에서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한 채로 팩을 올리는 것이 좋습니다.
피부가 너무 건조하면 알코올이 더 빠르게 증발하면서 수분을 빼앗기 때문이죠. 이제 팩을 올리는 단계입니다. 거즈를 소주에 충분히 적신 뒤 냉장고에서 아분간 식힙니다. 온도가 낮아지면 혈관이 수축하고 그 후 자연스럽게 이완되면서 순환이 활발해집니다. 이 과정이 바로 피부의 운동 시간이죠. 10분을 넘기지 말고 얼굴의 얇은 부위, 눈 밑, 입가는 피하세요. 팩을 제거한 뒤에는 즉시 미온수로 가볍게 헹군 후 피부가 촉촉할 때 바로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순서가 매우 중요합니다. 알코올 자극 직후의 피부는 흡수율이 높지만 동시에 수분 손실도 빠른 상태입니다. 이때 아무것도 바르지 않으면 피부가 급격히 건조해지고 결국 색소 침착이나 주름이 더 도드라질 수 있습니다. 보습제는 어떤 제품이 좋을까요? 가장 좋은 것은 수분 유분 밸런스가 맞는 크림형 보습제입니다. 히알루론산과 세라마이드 성분이 함께 들어있는 제품이 이상적입니다. 단순히 수분만 채우면 금세 증발하고 유분만 바르면 알코올 자극으로 열린 모공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성분의 균형이 핵심입니다. 추가로 피부가 민감하거나 붉어진 경우에는 알로에 젤이나 판테놀, 비타민 B5, 크림으로 진정을 먼저 해주는 것도 좋습니다. 이 단계를 2-3분 두면 피부 온도가 정상으로 돌아오면서 염증 반응이 줄어듭니다. 다음은 흡수 루틴을 완성시키는 마지막 한 걸음입니다. 팩과 보습 후에는 절대 마사지를 하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흡수를 돕는다며 손으로 비비거나 두드리는데 이때 피부 장벽이 이미 열린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미세 손상이 생깁니다. 가볍게 손바닥으로 얼굴 전체를 덮고 온열 압박 웜프레스를 해주세요. 손의 온기가 보습 성분을 천천히 밀어 넣어주면서 피부가 안정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 짧은 1분이 피부의 회복 속도를 2배로 높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주팩 후에는 자외선 차단이 필수입니다. 알코올 자극 후의 피부는 햇빛에 더 민감해져 자외선에 쉽게 손상됩니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밖에 나간다면 SPF 30 이상, 무기자차, 징크옥사이드, 티타늄 디옥사이드, 계열의 자외선 차단제를 추천드립니다. 화학 차단제보다 순하고 자극이 적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복잡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15분이면 충분합니다. 세안 3분, 팩 10분, 보습 2분. 이 간단한 루틴이 꾸준히 쌓이면 피부는 스스로 회복하는 기억을 만듭니다. 피부는 매일 새롭게 만들어지는 기관입니다. 당신이 오늘 어떤 루틴을 선택하느냐가 한 달 뒤 얼굴빛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매일 밤 단 10분. 그 시간을 투자할 가치가 있습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잘못된 사용법이 남기는 상처, 즉, 이 루틴을 잘못 적용했을 때 생기는 피부 손상과 장벽 붕괴의 진짜 원인을 다룹니다. 좋은 습관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소주 거즈팩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효과를 빨리 보려고 매일 혹은 하루에 2번씩 팩을 하며 조금 더 맑아지겠지라고 믿지만 그 결과는 오히려 피부 장벽의 붕괴로 이어집니다. 피부는 단단한 벽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매우 섬세한 필터입니다. 각질층이라는 얇은 보호막이 수분과 영양을 지키고 외부 자극으로부터 세포를 보호하죠. 그런데 이 각질층은 한번 손상되면 스스로 복구하는데 최소 72시간이 필요합니다. 즉, 소주팩을 매일 하면 복구가 끝나기도 전에 또 자극을 주는 셈입니다. 그 결과 피부는 스스로를 방어하기 위해 과도한 피지 분비를 시작합니다. 건조하니까 기름으로 막자는 생존 반응이죠. 이 단계에서 많은 분들이 내 피부가 번들거려서 세정이 부족하구나 라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더 세게 문지르고 더 자주 세안하고 다시 팩을 합니다. 결국 피부는 점점 더 거칠어지고 붉어지고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바로 피부 과자극 루프, 오버스티뮬레이션 룹입니다. 한 67세 여성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분은 2주 동안 매일 밤 소주 거즈팩을 했습니다. 처음 3일은 얼굴이 맑아지고 잔주름이 줄어든 듯 보였지만 7일째부터 뺨이 붉게 달아오르고 따가움이 생겼습니다. 결국 피부과를 방문했을 때 진단은 자극성 접촉 피부염. 피부 장벽이 약해져 세균이 침투한 상태였습니다. 의사의 조언은 간단했습니다. 한동안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피부는 쉬어야 회복됩니다. 이 말은 단순한 위로가 아닙니다. 피부는 회복의 시간 없이 자극만 반복되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두꺼워집니다. 하지만 그 두꺼워진 각질은 방어막이 아니라 무덤입니다. 피부 속 산소가 통하지 않고 결국은 회색빛 얼굴이 되어갑니다. 의학적으로 보면 과도한 알코올 자극은 피부의 천연 보습인자 NMF, Natural Moisturizing Factor를 감소시킵니다. NMF가 줄면 수분을 잡지 못하고 그로 인해 미세 균열이 생기며 외부 세균이 쉽게 침투합니다. 이때 염증이 반복되면 색소 침착, 홍조, 잔주름이 가속화됩니다. 즉, 깨끗해지려다 오히려 더 늙는 악순환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가 적당할까요? 가장 안전한 빈도는 주 3회 이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주 알코올 2회가 적절합니다. 피부는 휴식일을 원합니다. 운동 후 근육이 쉬듯 피부도 회복 시간을 통해 더 강해집니다. 꾸준함은 좋지만 매일은 과유불급입니다. 또한 팩을 할 때 다른 성분을 섞는 실수도 많습니다. 소주에 식초를 조금 넣으면 더 하얘질까? 소주에 과산화수소를 섞으면 살균이 더 될까? 절대 안 됩니다. 이 혼합은 화학 반응을 일으켜 피부의 pH를 급격히 낮추고 각질층 단백질을 녹일 수 있습니다. 특히 식초의 산성과 알코올의 탈수 효과가 합쳐지면 피부는 화학적 화상, 케미컬 번 상태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자극을 경험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선 팩을 중단하고 3일간은 미온수 세안 플러스 고보습 크림만 바르세요. 피부가 다시 수분막을 재건할 시간을 줘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세럼, 마스크팩, 스크럽 등 모든 추가 관리도 피해야 합니다. 피부가 조용히 회복될 수 있도록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 최고의 치료입니다. 우리는 종종 많이 하면 빨리 나아진다는 착각에 빠집니다. 그러나 피부는 적게 규칙적으로 휴식과 함께 관리할 때 가장 오랫동안 아름답게 유지됩니다. 진정한 피부 미인은 화장품을 많이 쓰는 사람이 아니라 피부의 리듬을 아는 사람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과도한 루틴 뒤에 숨어있는 또 다른 적, 민감성 피부의 숨은 위험을 이야기하겠습니다. 특히 피부가 얇거나 붉은 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pH 밸런스 붕괴의 실체를 다루겠습니다. 피부는 말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분명한 신호를 보냅니다.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따갑고 세안 후에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평소엔 괜찮던 크림이 따갑게 느껴질 때 그건 단순한 건조가 아니라 민감화가 시작된 신호입니다. 민감성 피부는 단순한 피부 타입이 아닙니다. 피부 장벽이 약해져 외부 자극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상태, 즉 피부의 신경이 예민해진 상태를 말합니다. 그 중심에는 pH 불균형이 있습니다. 우리 피부의 정상 pH는 4.1이고 5.5 사이, 약산성입니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피부의 방어 효소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문제는 알코올 자극이 이 균형을 가장 빠르게 깨뜨린다는 점입니다.
소주는 기본적으로 pH-샵을 이상의 중성약알칼리성 용액입니다. 거즈를 적셔 피부에 올리는 순간 피부 표면의 약산성막이 즉시 중화되며 방어 효소와 피부 세라마이드 생성이 일시적으로 멈춥니다. 이 상태에서 잦은 자극이 반복되면 피부는 스스로의 보호 기능을 잃고 외부 온도, 습도, 심지어 감정의 변화에도 반응하기 시작합니다. 피부과에서는 이 현상을 신경성 민감 피부증, Neurosensitive Skin 이라 부릅니다. 피부가 실제로 붉지 않아도 속이 따갑거나 화끈거리는 느낌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 더 위험하죠. 그 이유는 피부신경 말단이 과도하게 활성화되어 실제 염증이 없는데도 통증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즉, 보이지 않는 상처가 생긴 것입니다. 이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피부는 점점 더 얇아지고 모세혈관이 확장되어 홍조, 로사체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특히 코 주변과 볼 부근에 붉은 실핏줄이 드러나기 시작하면 이미 진피층의 염증이 진행 중이라는 신호입니다. 이쯤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선생님, 그럼 소주팩은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핵심은 얼마나와 어떻게입니다. 민감성 피부라면 냉장 보관한 소주 대신 정제수에 소주를 1:1로 희석해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극은 줄이되 혈류 자극 효과는 유지할 수 있죠. 또한 팩 시간은 5분 이하로 단축하세요. 짧고 부드러운 자극은 오히려 피부 회복 신호를 주지만 10분 이상은 자극 과다로 바뀝니다. 피부가 민감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의 루틴 R입니다. 자극 후에는 반드시 알로에, 판테놀, 병풀, 센텔라 아시아티카 같은 피부 진정 성분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특히 병풀 추출물은 최근 연구에서 피부의 신경과민 반응을 억제하고 장벽 단백질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피부가 겁먹은 상태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한 가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피부는 단순히 피부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면역 기관입니다. 피부가 예민하다는 것은 몸 전체의 면역 밸런스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도 모두 피부의 민감도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피부의 회복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그만큼 작은 자극에도 큰 손상이 생기기 쉽습니다. 혹시 당신의 얼굴이 요즘 자주 붉어지고 크림을 발라도 따갑게 느껴진다면 이제는 멈출 때입니다. 더 세게가 아니라 더 부드럽게 해야 할 때입니다. 피부가 보내는 조용한 경고를 들으세요. 나는 지금 쉬고 싶어요. 다음 섹션에서는 이 민감성 루틴의 뒤편에 숨어있는 또 하나의 착각, 천연이라면 안전하다는 믿음의 함정을 이야기합니다. 자연 재료가 항상 피부에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를 과학적 시선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화학 성분은 무섭고 천연은 안전하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믿습니다. 하지만 의학적으로 보면 이 말은 절반의 진실일 뿐입니다. 자연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강력한 화학작용의 세계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잘못 다루면 인공화학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합니다. 최근 시니어 여성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자연 홈케어 레시피를 보면 소주에 식초를 한 스푼 넣거나 레몬즙 꿀, 감자즙 등을 섞어 얼굴에 바르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천연 재료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그 순간 피부는 아무런 방패 없이 산성과 알코올의 이중 공격을 받게 됩니다. 소주 속 알코올은 단백질을 녹이고 식초와 레몬에 사는 단백질의 결합을 끊어버립니다. 즉, 피부의 각질 단백질이
이중, 탈수 이중 산화로 분해되는 것이죠. 이 과정은 순간적으로는 매끈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각질이 벗겨지니까요. 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염증 반응이 조용히 시작됩니다. 며칠 뒤, 피부가 거칠고 어둡게 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피부과에서는 이런 케이스를 자연 화학 화상, Natural Chemical Burn 이라 부릅니다. 실제 연구에 따르면 레몬즙의 산도 pH2는 산성 화학 박피제 AHA의 절반 농도에 해당합니다. 거기에 알코올이 더해지면 피부 장벽의 단백질이 완전히 풀립니다. 즉, 천연이라는 이름 아래에서 박피제를 직접 만들어 쓰는 셈이죠. 이 사실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놀랍니다. 그럼 의사 선생님, 왜 화장품 회사들은 식물 성분을 넣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그들은 농도와 균형을 조절합니다. 레몬 추출물이라 해도 1% 미만의 농도로 희석해 피부에 필요한 효소만 작용하도록 설계합니다. 즉, 천연을 안전하게 다루는 과학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에서는 그 균형을 맞출 수 없습니다. 한 스푼만 더 라는 말이 피부에겐 독이 되죠. 또 다른 오해는 식물성 오일은 무조건 피부에 좋다는 생각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코코넛 오일입니다. 보습 효과가 뛰어나지만 알코올 자극 후에 바르면 모공을 막아 트러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알코올 팩 후에는 피부가 열려 있으므로 고점도의 오일은 모공 마개처럼 작용합니다. 이때 생기는 좁쌀과 뾰루지는 단순한 여드름이 아니라 피부의 호흡 장애입니다. 자연이 선물한 재료를 사용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지만 무음돈 자연은 강하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피부는 실험실이 아닙니다. 한 번의 자극이 몇 주, 몇 달의 회복 기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피부는 약하고 기억력이 좋습니다. 한 번의 상처도 잊지 않습니다. 의사로서 저는 수많은 환자분들에게 이런 조언을 드립니다. 집에 있는 재료로 실험하지 마세요. 피부는 놀이터가 아닙니다. 가장 안전한 루틴은 늘 단순하고 일정한 리듬 담판을 가진 관리입니다. 세안, 냉온 자극, 진정, 보습 이 4단계면 충분합니다. 거기에 과한 재료, 산, 향료를 섞을 이유는 없습니다. 혹시 지금 나도 예전에 그렇게 해본 적 있는데 괜찮았는데 라고 생각하셨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부의 손상은 즉시 드러나지 않습니다. 10년 후에 색소, 주름, 민감증이 바로 그때의 실험의 결과일지도 모릅니다. 자연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줍니다. 그러나 그 힘은 언제나 절제를 요구합니다. 피부는 자연을 흡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적게, 천천히, 부드럽게. 이것이 진짜 천연 관리의 원칙입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천연 루틴이 장기적으로 어떤 역효과를 낳을 수 있는지, 즉 매일 반복된 작은 자극이 어떻게 색소 침착과 노화를 가속화시키는가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처음엔 분명히 좋았습니다. 거울을 보면 피부가 맑아지고 화장이 잘 받았죠. 주변 사람들도 요즘 얼굴이 환해졌네 하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3개월, 6개월이 지나자 이상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피부가 점점 얇아지고 붉어지고 색이 불균일해지는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스트레스 때문인가 보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그동안 매일 반복해온 미세 자극의 누적입니다. 피부과학에서 이 현상을 미세 염증성 노화, 마이크로 인플라마토리 에이징이라 부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작은 염증이 지속적으로 일어나면서 진피층에 콜라겐이 서서히 손상되는 현상입니다. 이 염증은 통증도, 붓기도,
즉각적인 발진도 없습니다. 그저 매일 아주 조금씩 피부 깊은 곳에서 세포를 지치게 만들 뿐이죠. 이런 염증이 3개월 이상 누적되면 피부는 탄력을 잃고 주름이 깊어지며 색소가 어둡게 변합니다. 특히 알코올 자극은 이 과정을 빠르게 만듭니다. 에탄올은 일시적으로 혈류를 증가시키지만 그 반복이 지나치면 모세혈관, 확장성 피부염 한 차이점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피부 속 모세혈관이 늘어난 상태로 굳어버리며 얼굴이 항상 붉고 쉽게 달아오르는 체질이 됩니다. 즉, 피부가 항상 자극받은 상태로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손상이 느리게 진행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아채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화장품을 바꿔도 팩을 중단해도 이미 염증이 뿌리처럼 남아 회복이 더디죠. 피부는 기억력이 강합니다. 좋았던 자극도 나빴던 자극도 모두 기억합니다. 한 연구에서는 매일 알코올 함유, 화장품을 사용한 그룹과 일주일에 2번만 사용한 그룹을 비교했습니다. 6개월 후 매일 사용한 그룹의 피부 수분 유지율은 18% 감소, 멜라닌 색소 농도는 12% 증가했습니다. 반면 주 2회 그룹은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히 양의 문제가 아닙니다. 피부는 휴식 리듬이 있을 때만 회복이 가능하다 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쯤에서 이런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선생님, 저는 그래도 소주팩 덕분에 잡티가 옅어졌는데요. 맞습니다. 단기적인 개선 효과는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피부가 일시적으로 얇아진 착식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빛이 더 쉽게 반사되어 피부톤이 환해진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얇아진 각질은 방어 기능을 잃은 상태입니다. 그 결과 자외선에 더 민감해지고 기미나 잡티가 다시 더 짙게 나타납니다. 즉, 잠시 밝아진 후 더 어두워지는 역설이 생깁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피부 면역력 저하입니다. 장기 자극은 면역세포를 피로하게 만들고 세균과 곰팡이에 대한 방어력을 떨어뜨립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피지선 활동이 줄어 천연보호막이 약해지기 때문에 이런 자극은 염증 건조 가려움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이 현상을 경험한 한 70세 여성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피부가 살아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나중엔 아무것도 안 발라도 얼굴이 따갑더라고요. 그분은 3개월간의 자극 루틴을 멈추고 3주 동안은 아무 관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때서야 피부가 다시 부드럽고 차분해졌죠. 이 경험은 많은 사람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피부는 쉬어야 회복한다. 그렇다고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강하고 회복력이 있습니다. 다만 그 회복은 자극이 멈춘 후에만 시작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화장품이나 민간요법에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모든 과정을 되돌리고 다시 피부를 회복시킨 실제 사례를 통해 피부가 되살아나는 순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희망의 메시지로 이어지는 섹션 10. 다시 회복하는 피부의 기적.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피부는 생각보다 훨씬 똑똑합니다. 한동안 자극에 시달려도 적절한 휴식과 순환이 회복되면 놀라울 만큼 빠르게 되살아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실제로 그 기적을 경험한 한 70세 여성의 이야기를 전하고자 합니다. 그분은 평생 동안 피부를 가꾸는데 정성을 들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얼굴빛이 어둡게 변하기 시작했죠. 집에서 유행하던 소주 거즈 팩을 매일 하셨고 처음엔 기미가 옅어지는 듯했지만 3개월 후에는 오히려 붉은기가 돌고 피부가 얇아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합니다.
진료실에서 그녀는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생님, 제 피부가 망가진 걸까요? 저는 부드럽게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아니요, 피부는 언제든지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필요한 건 자극이 아니라 쉼이에요. 그 후 그녀는 3주 동안 단 한 번도 팩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하루 2번 미온수 세안, 수분크림과 자외선 차단제만 바르며 매일 10분씩 얼굴을 쉬게 하는 시간화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주째 되는 날 그녀의 피부는 차분해지고 붉은 기가 사라지며 색이 균일해졌습니다. 1개월 뒤 피부결은 한결 부드러워졌고 그녀는 거울 앞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피부 회복의 비밀은 화려한 제품이 아닙니다. 피부가 본래 가진 자기 복원력, 셀프 힐링 파워를 되살리는 것입니다. 이 능력은 나이가 들어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오랫동안 자극과 스트레스 속에서 그 힘이 잠시 잠들어 있을 뿐입니다. 의학적으로도 그 근거는 분명합니다. 피부에는 섬유화 세포, 파이브로블라스트라는 세포가 있습니다. 이 세포는 콜라겐과 엘라스틴을 만들고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극이 멈추면 이 세포는 스스로 활성화되어 새로운 콜라겐을 만들어내기 시작합니다. 즉, 멈춤이 곧 시작한 다음인 셈이죠. 이 과정에서 중요한 건 단 한 가지, 꾸준함입니다. 피부는 단 하루만으로는 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3일, 7일, 14일, 작은 회복이 쌓이면 어느새 달라진 얼굴을 만납니다. 피부는 숫자보다 리듬을 기억합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온도, 같은 루틴을 반복하면 세포는 그 리듬에 맞춰 안정 호르몬 발전환을 분비합니다. 그때 피부는 비로소 평화를 되찾습니다. 이제 여러분에게도 그 회복의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밤, 팩 대신 조용히 거울 앞에 서서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보세요. 괜찮아, 오늘은 쉬어가자. 그 한마디가 피부의 혈류를 바꾸고 당신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녹일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피부를 가꾼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돌본다 말고는 표현이 더 맞습니다. 가꾸는 것은 외모를 바꾸는 것이고 돌보는 것은 생명을 지키는 일입니다. 피부는 당신이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기억합니다. 정성을 다하면 반드시 답합니다. 이제 잃어버린 탄력과 빛을 되찾는 여정은 끝이 아닙니다. 다음 섹션에서는 이 회복 여정을 마무리하며 피부가 스스로 다시 숨 쉬게 만드는 힘, 즉 당신의 손에 달린 회복력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이 나이에 무슨 소용이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그리고 인생적으로 그 말은 틀렸습니다. 피부는 나이를 세지 않습니다. 오직 습관을 셉니다. 어떤 루틴으로 하루를 마무리하느냐가 10년 뒤의 얼굴을 결정짓습니다. 피부 회복의 핵심은 언제나 내 손안에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입니다. 비싼 화장품도 최신 시술도 결국은 피부가 스스로 반응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의사는 도움을 줄 수 있지만 회복은 당신이 해야 할 몫입니다. 당신의 손끝이 피부를 어떻게 대하느냐, 그 섬세한 습관이 바로 피부의 언어입니다. 한 72세 여성 환자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40년 동안 자신의 얼굴을 문제로만 보셨다고 합니다. 기미, 주름, 거칠음. 그녀에게 피부는 늘 관리 대상이자 스트레스의 상징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그녀는 단순한 루틴으로 바꾸었습니다. 밤마다 단 10분, 세안 후 거울을 보며 수고했어, 오늘도 괜찮아. 이 한마디를 하며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는 습관을 들였죠. 6개월 뒤 그녀의 피부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탄력은 물론이고 얼굴빛이 부드러워졌습니다.
무엇이 바뀐 걸까요? 그녀의 마음과 손길이 바뀐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도 피부와 감정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어 피부 재생을 억제합니다. 반대로 안정감을 느끼면 옥시토신이 분비되어 혈류가 개선되고 세포 회복 속도가 빨라집니다. 즉, 마음이 피부를 만든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피부는 사랑받을 때 가장 빠르게 낫습니다. 여러분의 손길이, 목소리가, 생각이 모두 피부의 회복 신호가 됩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그 태도가 곧 세포가 느끼는 환경이 되는 것이죠. 이제 그동안 배운 모든 루틴을 떠올려 보세요. 세안, 냉온 자극, 진정, 보습, 휴식, 이 5단계는 단순한 피부 관리법이 아닙니다. 이건 당신이 자신을 돌보는 의식 리투얼입니다. 피부를 닦는 순간 마음의 먼지도 닦입니다. 차가운 거즈를 얹을 때 하루의 피로가 식고 마음의 열도 함께 내려갑니다. 피부가 숨을 쉬면 마음도 숨을 쉽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얇아지고 감정은 깊어집니다. 그 얇아진 피부는 세상과의 가장 가까운 대화창이 됩니다. 그 창문을 통해 세상은 당신의 온도를 느끼고 당신은 세상의 바람을 느낍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말합니다. 피부는 인생의 기록입니다. 주름은 슬픔이 아니라 생존의 흔적, 기미는 부끄러움이 아니라 햇살의 추억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손을 한번 바라보세요. 그 손이 수십 년간 가족을 돌보고 일을 하고 수많은 사랑을 전해온 손입니다. 이제 그 손으로 자신을 돌보세요. 매일 10분 피부에 닿는 당신의 온기가 약이자 위로가 됩니다. 피부는 당신을 배신하지 않습니다. 조용히 기다릴 뿐입니다. 언제든 회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저 손끝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모든 루틴을 정리하며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시작하는 1분의 기적. 마지막 섹션에서 그 구체적인 실행법과 부드러운 마무리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이제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부터는 복잡한 이론도 어려운 제품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의 손과 거즈 한 장, 그리고 작은 시간 10분이면 충분합니다. 오늘 밤 그 10분이 당신의 피부에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먼저 세안입니다. 오늘 하루의 피로와 먼지를 부드럽게 씻어냅니다. 이때 중요한 건 깨끗함이 아니라 편안함입니다. 거품을 가볍게 굴리듯이 손바닥으로 얼굴을 감싸며 수고했어. 오늘 하루 잘 버텼어. 이 한마디를 마음속으로 건네세요. 피부는 그 따뜻한 말을 기억합니다. 그 다음은 소주 거즈팩의 시간입니다. 냉장고에서 아분간 식힌 거즈를 꺼내 가볍게 짜서 얼굴 위에 펼치세요. 눈 밑과 입가는 피하고 볼 이마턱 중심으로 부드럽게 덮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숨을 고르세요. 차가운 거즈가 닿는 순간 피부에 미세혈관이 수축하고 이완하며 호흡을 시작합니다. 이 10분 동안은 아무 생각도 아무 계획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나를 쉬게 한다는 감각에 집중하세요. 10분이 지나면 거즈를 천천히 떼어내세요. 얼굴에 남은 차가운 감각은 피부가 깨어났다는 신호입니다. 미온수로 가볍게 헹구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톡톡 두드리듯 닦아주세요. 그리고 보습제를 손바닥에 덜어 얼굴 전체를 감싸듯 바릅니다. 이때 손바닥의 온기가 피부에 전달되면서 보습 성분이 더 깊이 스며듭니다. 이것이 온열 흡수법, 피부가 진정되는 마지막 단계입니다. 그 후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마사지도, 스크럽도, 추가 팩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은 피부가 회복할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스스로 균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조용히 두세요. 이때 피부 안에서는 미세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혈류가 회복되고 세포가 재정비되며 피부는 다시 자기 속도로 숨을 쉽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이 작은 루틴이 정말 변화를 만들까요? 그렇습니다. 피부는 거창한 것이 아니라 작은 꾸준함에 반응합니다. 오늘 10분이 쌓이고 내일 또 10분이 이어지면 한 달 뒤의 얼굴은 반드시 달라집니다. 이건 단지 피부의 변화가 아닙니다. 당신이 자신을 대하는 태도의 변화입니다. 그 부드러운 손길, 그 10분의 쉼이 당신의 하루를, 그리고 삶의 리듬을 바꿀 것입니다. 피부가 회복되면 마음도 함께 회복됩니다. 그게 진짜 동안의 비밀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이야기의 핵심을 간단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루틴 요약, 10분의 기적. 1. 세안은 약산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두. 냉장 소주 거즈를 얼굴에 10분간 과하지 않게. 3. 미온수로 헹군 뒤 즉시 보습. 4. 추가 자극은 금지, 피부를 쉬게 할 것. 5. 주 2, 3회 꾸준히 반복. 이 5단계만 지켜도 피부는 충분히 회복의 길로 돌아섭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이제는 머리로 아는 것을 손으로 실천할 시간입니다. 오늘 밤 단 20분만 자신에게 선물하세요. 그 10분이 당신의 얼굴빛을 그리고 내일의 마음을 바꿀 것입니다.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부터 10분 루틴을 시작합니다. 그 짧은 다짐이 누군가의 용기가 되고 당신의 피부에도 따뜻한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더 많은 분들에게 이 회복의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피부도, 마음도 다시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듣기만 해도 피부가 편안해지는 튼튼 라디오였습니다. 건강하고 아름다운 밤 되세요.